AI 시대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수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 가지가지 연습실. 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진동석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듣기 근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첫 시작은 어리둥절 듣기 평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리둥절 듣기 평가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황영진 TV 잭슨왕 부부에서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퀴즈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호. 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저 원장님이랑 저랑 풀어요? 네. 아하, 들어보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는군요. 네네. 우리 원장님도 혼날 건 또 혼나야 됩니다. 네. 집에 갈래요. 지금 계속 저를. 네. 그래서 제가 1인 2역으로 한번 여기 들어갈 말을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제가 1인 2역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또 이번에까지만 나오신다 들어서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잘 맞춰보셔야 됩니다. 원장님도 이제 늘 채점만 하셨으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보시는 마지막 추억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제 갑니다. 제 아내는 천사입니다. 늘 남편의 건강관리를 해주거든요. 여보, 재활용이나 하고 와. 알았어. 이렇게 아내가 자꾸 심부름을 시키는 덕분에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여보, 가서 띠링 좀 사와. 여보, 미안, 띠리링을 빠뜨렸어. 띠리링도 사와. 네. 자, 여러분, 이게 퀴즈입니다. 아내가 사오라고 한 띠링과 띠리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네네. 심부름을 시킨다. 아까 드렸죠. 자, 그래서 여보, 띠링 좀 사와. 띠리링을 빠뜨렸어. 자, 힌트는 뭘 힌트 드리기 전에 한번 좀 맞춰보시고. 아니,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두 개요. 두 개예요? 두 개. 띠링과 띠리링. 띠링과 띠리링. 네. 띠링은 두 글자고 띠리링은 세 글자고. 아니에요. 다 두 글자입니다. 네? 다 두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 뭐가 있을까요? 띠링과 띠링. 그러니까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 두 개. 두 글자 두 개? 뭐 힌트 드리면은 뭐 일반적으로 아내분들이 요리할 때 가서 좀 사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어렵다 근데. 네. 원장님 뭐 대답부터 듣죠 뭐. 네네네. 자, 힌트는 된장찌개와 카레에 좀 들어가는 뭐 그런 거라고 좀. 감자. 아닌가요? 감자 네. 아니에요? 감자 두부. 감자 두부 가시고요. 자, 우리 실장님은 뭡니까? 저는 사실 원래는 재활용 얘기가 나와서 쓰레기 봉투를 사오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버리러 가는 김에 일반 쓰레기도 버리고 와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된장찌개라고 하시니까 감자와 식용유. 자, 밑에 두 글자라고 그랬는데.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진짜 어리둥절 퀴즈예요. 어리둥절 듣기 평가.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답은 감자와 양파였습니다. 네. 네. 양파. 양파. 큰 의미가 없어요. 두부가 아니고 두부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구나. 양파 꼭 네네. 필요하죠. 저는 여기 방송에 맞게 가지와 가지를 사와 그래야지 가지 실험. 재치 있습니다 이것도. 예. 아니 근데 아마 듣고 이거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이 있어요. 우리 집은 감자 안 넣는다. 우리 집은 양파 안 넣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은 소고기 넣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이의가 많이 들어올 네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바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쨌든 황영진 TV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네네네. 원장님도 듣기 평가 해보셨는데 어떻게 맞힐만 하셨나요? 뭐 지금 한 거요? 네. 말도 안 지금 한 되는 거 뭐 두 가지인데 그거는 본문의 내용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사실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문제라서 문제가 별로 안 좋다고. 아니 근데 사실적 사고에 기반하긴 했어요. 상상을 벗어난 문제긴 했지만 아내가 시켰다. 이 듣기 워밍업은 확실히 된 것 같은 게 네. 영진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엄청 귀 기울여 들었거든요. 네네.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그래서 여러분도 워밍업 준비가 충분히 되셨다고 보고요. 원장님 오늘 듣기 근육 키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듣기 말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게 토론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토론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할 말을 정리해서 자기 차례가 되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글을 보다 보면 이야기를 못 듣고
듣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딴 생각만 있지 말은 안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언어가 처리될 때 하나씩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런데 토론은 들으면서 내가 생각할 말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까지 가는 단계잖아요. 가장 고난도 단계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데. 말하기도 결국은 이제 내가 할 말을 생각해내는 거고 들려오는 말을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뇌가 언어라는 것을 두 가지를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불가능해 도전한다. 아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나와가지고 보면 그렇죠. 토론하잖아요. 그 토론을 잘한 사람이 대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영향이 있죠. 조직도 중요하지만 뭐 토론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선거도 그러니까 토론 잘해야 되는데 이런 토론 잘하기가 그 학교에서 가르쳐요. 몇 학년부터 가르칠 것 같으세요? 5학년? 초3. 초3. 그렇게 빨리요? 초3학년부터 독후 활동을 하는데 독후 활동에 책 읽고 줄거리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내 생각 정리하고 마지막 그 생각 나누기라는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이제 독후감 쓰는 단계 중간에 네. 이 생각 나누기가 독서 토론이에요. 그걸 초3부터 하게 해요. 초3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는 아이들에게 독서 토론을 지도한다. 그럼 얘가 토론을 잘할 거다. 근데 현실은 못한다. 입사 시험 볼 때도 이거 하거든요. 그죠. 저희 최종 면접 전에 직전에 이 토론이 있어서 약간 지금 입사 시험 트라우마. 이 토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아, 그걸 봐요. 토론하는 걸. 토론하는 거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토론에서 이제 자기 주장보다는 많이 듣는 거. 그러니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건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그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가르침을 주시려는 거죠? 아니 뭐 그렇지 않고요. 네네. 아니에요? 들을 만큼 말하는 거죠. 시간은 공정하잖아요. 제가 토론할 때는 자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분 동안 알차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연설은 혼자서 1시간 쓰잖아요. 뭐 그냥 막 쓰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토론은 들은 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할 말을 생성해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일단 토론에 잘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나왔는데 TV 토론에서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써가지고 원고만 읽었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생각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이 받아들인 상황을 자기의 인생 철학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말을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때 말이 달라지면 이상한 사람, 말이 달라지면 실력 없는 사람, 남이 써주는 거나 실행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듣기 능력의 심화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상대방의 말도 잘 알아들으면서도 나의 요지를 피력하면서도 또 청중들을 설득하기까지 하는 그죠. 그 단계까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이들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이게 토론 연습을 해보면 좋나요? 그 독서 토론을 학교에서 계속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네. 지도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책에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그냥 얘기하는 이런 그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대신 이제 기회가 공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친구 5명이 앉아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 5명이 돌아가면서 3분씩 가지고 얘기를 쭉 한다. 근데 처음에 발언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발언자는 처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토론자는 어떻게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다시 이런 방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토론자가 또 받아서 앞에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토론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렇게 물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지도를 하면 들을 때 제대로 듣고 뭐 써가지고 간 말만 읽지는 않겠죠. 그렇게 지도를 하면 되는데 주제는 뭐 그 학년에 맞는 주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는 다 학년에 맞게 권장 도서를 내고 있거든요. 네. 학교에 독서 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 권장 도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그러면 학생이 실력이 느는데 근데
부모님이 직접 개입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친구랑 해라. 친구랑. 그러니까 집에서 또 어떻게 응용하실 수 있는지 오늘 저희가 하는 거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볼까요? 가벼운 주제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왜 별 생각 없이 읽었던 동화들을 보면 은근히 이게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논쟁거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흥부놀부. 놀부는 흥부를 도와줘야 한다? 아니다. 네. 매정하네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가족 많고 찬반을 가르시나요? 일단 뭐 이거 좀 들어보고 네네네. 토론해보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가르침을. 아시잖아요. 흥부와 놀부 내용 좀. 다 알고 있죠. 네. 가족 많고 가난한 흥부가 부자인 형에게 자꾸 양식을 달라고 하죠. 그러다 형수한테 그만 주걱으로 뺨을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밥풀 묻은 주걱. 치욕. 근데 흥부는 그 밥풀을 떼어 먹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주걱으로 뺨을 때렸다. 이거는 뭐 엄연한 폭력이니까 이거 옹호할 수는 없지만 또 놀부 아내 입장에서는 계속 달라고 하는 좀 그 남편의 동생이 좀 미흡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둘이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야 한다. 아니다.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된다. 그 정도 도와줬으면 됐다. 네, 각자 입장을 나눠야 되는데 이거 입장을 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예요. 네, 이기는 사람이 원하는 입장을 하는 걸로. 네. 가위바위보. 네, 제가 졌습니다. 네. 누구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누구 도와줘야 된다. 네, 놀부는 흥부를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전 도와주면 안 된다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와줘야 된다. 한번 입장부터. 네, 흥부 놀부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이제 토론을 진행할 텐데 놀부가 흥부를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혈연이잖아요. 그렇죠. 형제 연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자녀가 많고 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항상 배고프다고 때만 되면 찾아오고 손 벌리는 게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동생 아닙니까?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된다. 네. 사실상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남입니다. 남이고 언제까지 도와줄 겁니까? 계속해서 벌레를 잡아줍니다. 그럼 걔는 계속 그냥 날지도 못하고 먹고만 있는 애예요. 자기가 먹이를 잡을 수 있게끔 자기가 알아서 날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부,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이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놀부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래는 자녀를 이렇게 많이 양육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정하게 그러지 말고 놀부 입장에서는 또 거느린 처자식이 많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뭐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도 좋지만 자립심 기르다가 이거 자녀들 잘못되면 어떡할 겁니까? 뭐 일단 낳았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게끔 아이들에게 그 어린 나이에 여기 가서도 뭐 체험도 해보고 여기 나가서 아이가 많으니까 빨리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돈을 벌게 해라. 자식이 많으니까 30만 원씩만 벌어도 큰 돈 된다. 그래서 놀부는 더 이상 그 조카들까지 챙길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놀부가 이렇게 부를 이룬 것은 사실 부모님의 재산을 받은 거거든요. 부모님의 재산을 받았는데 이걸 이렇게 동생한테 안 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뺏길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잘해줬더라면 소송을 당할 일은 피할 수 있죠. 그러면 흥부도 부모한테 잘했어야죠. 놀부가 부모한테 잘했으니까 부모가 놀부를 좋아서 재산을 준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잘해라. 그러면 재산을 받을 수 있다. 부모는 돌아가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네. 이 정도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지금 굉장히 지금 심도 있게 채점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제는 도와주냐 마냐고 도와주냐 마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실장님은 뭐 형제의 형제라는 것, 그죠.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자녀도 많은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죠. 이렇게 네. 말씀을 해서 논리 전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실장님은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성인이 되면 남이고 그렇죠. 그리고 무능이 습관화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입니다. 도와줘야 된다. 네. 잘 들으셨네요, 원장님. 도와주면 안 된다. 네. 상속 재산일 거다와 그다음에 놀부가 부모에게 잘해야 잘했다.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내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근거가 없어요. 상상 속. 네. 네, 근거가 없는 얘기라서. 아, 이건 토론 주제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근거 없는 얘기니까 놀부가 부모에게 잘했다는 것이 어디 써 있어? 없죠. 하지만 안 써 있으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독서 토론은 네. 그 안에서 근거를 찾고 그리고 나머지는 추측이잖아요. 상속 네. 받았는데 놀부가 상속을 받았대. 부모가 큰아들이니까 다 줬어. 조선시대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효도가 아니라도 그냥 큰아들한테 다 준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얘기가 아니므로 이게 내용에 그것도 역시 있는 이야기만. 역시 그것 가지고 놀부는 상속을 받았을까 아닐까를 가지고도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허위사실 공표입니까 이게? 뭐 허위사실 공포는 아니죠. 아, 네네. 뭐 알겠습니다. 친구들끼리 얘기한 게 뭐 허위사실 그리고 공포까지. 허위 사실인지 아직 안 밝혀졌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논점 일탈이 되면 안 된다. 안 그 된다. 정도. 예. 네네. 내용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토론을 해보는 거 방금 원장님이 해주신 조언을 듣고 두 번째 토론을 네, 해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흥부놀부에 대한 입장은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가위바위보를 통한 입장이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이번에는 좀 장난기를 뺀 주제입니다. 교복 의무 착용 찬반 토론입니다. 네. 교복에 장점이 많으니까 도입이 됐겠지만 아이들이 교복 입고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좀 많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또 결정을 하시죠. 네. 자, 가위바위보. 저번에 이겼습니다. 네. 저는 교복을 입지 않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복 반대. 네, 반대입니다. 네, 저는 네네. 교복 찬성으로. 네네. 자, 가볼까요? 네, 교복 의무 착용 찬반 토론입니다. 저는 교복에 찬성하는 편, 영진 씨는 교복 반대하는 편. 네네. 네. 자, 먼저 공격 들어오시죠. 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네, 교복. 사춘기 때 네네. 한창 이제 멋내고 꾸미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의복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저는 교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부모님의 의복비 부담이 된다. 네. 하지만 요즘에 말이죠. 당근도 있고요. 네. 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바꿔서 입는 경향도 있고 아이들이 일부 문제죠. 정말 고가의 의상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옷을 다양하게 입으면서 나의 성격과 나의 뭔가 그 자기의 표출할 수 있는 거를 표출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이를 의상을 입히는 게 좋다. 세상에 가두지 말고 하늘을 날게끔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자유롭게 살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다 교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 아이들이 같이 있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너무 신경이 쓰이게 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또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소수의 아이들에게는 뭐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좀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좀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복이라는 얼마나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교복을 안 입는 아이들에게 뭔가 비교 대상이 되고 뭔가 나는 못 입으면 박탈감이 든다.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를 먼저 가르쳐야겠죠.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 그런 걸 가르쳐서 옷을 누가 입던 좋은 걸 입던 안 입던 간에 그건
나다라는 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교복만 입는다고 해서 그게 또 박탈감이 안 될까요? 교복 입으면 또 거기 안에 또 교복 비싼 거다. 여기는 또 엘리트 교복이다. 그런 또 서열이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입어도 서열이 나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를 가르치지 말라. 그게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복은 내가 입고 싶은 걸 입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마지막 반론 듣죠. 사춘기 아이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한창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럴 때 옷 고르는 것까지 아이들에게 부담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냥 늘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그리고 또 하교한 다음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까요. 학원에서는 친구들 사복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입으려면. 네네. 그렇지만 학교 얼마나 일찍 갑니까? 아침 일찍 가는데 그죠. 언제 옷을 챙겨 입고 그럼 그 부모님들은 언제 또 새 옷을 사줘가지고 아이들이 나날이 크는데 그것도 계속 사줘야 되는데 교복을 입으면 뭐 하절기 동절기 얼마나 좋고 편합니까? 네네. 또 물려받을 수도 있고. 네네. 네, 저는 교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셨으니까 저도 마무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옷을 아침에 고르는 게 즐거움이야. 공부를 맨날 하는데 그거에 스트레스가 풀려. 내가 옷을 입는 거. 그런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졌죠. 네. 주제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집에 가서 또 하세요. 아이들과. 아내랑 하면 제가 집니다. 네. 예. 아내랑 하면 반드시 지겠죠. 저야만 하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토론? 이 교복에 관한 주장은 뭐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일단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아이들은 교복을 입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그 예전 같으면 교복만 있으면 교복만 입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교복도 있고 사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는 물론 이제 교복을 그냥 입으면 되지만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사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사복 사는데 돈이 들고 교복도 사야지 사복도 사야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뭐 이런 현실도 있거든요. 다양한 현실 안에서 일단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를 나는 이런 완전히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교복을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사복 사달라고 그래요. 뭐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토론을 하는 게 아마 범위가 좀 제한이 돼서 내용이 생산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토론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거는 저는 그동안 이제 토론을 할 때 제가 할 얘기를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이쪽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들으니까 뭐 다른 또 얘기가 생기네요.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야기의 줄거리가 교복을 입으면 의복비를 감당하기가 좀 불가하니까 교복을 입는 게 좋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보다 뭐 옷 고르는 시간 뭐 이렇게 내용이 진화하잖아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복이라는 게 입냐 말냐의 다양한 논점들을 이제 얘기를 해서 교복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주제로 교복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원장님의 나머지는 이제 싸워서 한쪽으로 정하지 마시고 뭐 정책 대결이 아니니까. 그럼요. 네네. 이제 그런 게 있다. 네, 원장님의 평가를 들었는데 이번 토론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네네.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고 훈련도 되고 저는 사실 평소에 이렇게 뭐 교복에 대해서 크게 많이 생각을 해보진 않았었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또 교복을 입었던 세대여가지고 근데. 이런 주제를 하나 설정을 해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사고의 영역을 좀 넓혀가는 그런 훈련을 맞아요.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자기 주장만 하기 전에 또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까 영진 씨가 말한 것처럼 잘 듣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는 점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좀 토론하면서 새롭게 배운 게 많은 시간이었는데 진동서 원장님과 듣기 근육 키우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진 원장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함께해 주신 소감. 네, 일단 뭐 방송인들은 듣기만 하기가 잘 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 분들 사이에서는 야 듣기가 뭐가 문제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제대로 안 들으니까 듣기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듣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소홀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주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발 하라리 그 교수가 방문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앞으로 AI 시대잖아요. 네. 네, 우리가 오늘 방송도 AI 시대 이렇게 가지가지 역량을 길러야 된다는데 이 가지가지 역량 중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지적 역량, 또 하나는 사회적 역량, 또 하나는 운동 기능 역량이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네. 근데 지적 역량은 AI로 대체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사회적 역량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서의 문제를 도와주니까 이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지만 이런 사회적 역량이 커지는다는 거죠. 예컨대 뭐 환자 돌보기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네. 뭐 의사가 진료하는 건 AI가 대체할 수 있지만 환자를 돌보는 것, 그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것, 정서적으로도 이런 것은 돌볼 수 있는 역할을. 문제가 되는데 네. 여기 기본이 듣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몸을 많이 움직여라. 환자를 이렇게 세우고 안아주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냐. 앞으로 직업은 이제 그런 쪽이 더 발달하고 지적인 역량의 직업은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근간이 듣기 역량 기르는 것에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듣기 훈련 당장에 그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고 그럴 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발등에 불을 끄는데 가장 중요한 건 듣기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이제 원장님 이제 떠나 보내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이 제 귀에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모든 제자는 하산하게 돼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많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방송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녀를 기를 때 직접 참여하지 마시고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학교화상에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이들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 기대하고요. 또 다음에 또 뵐지도 모르죠, 그죠?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토론으로 듣기 연습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소통과 학습의 근간이 되는 게 역시 또 듣기구나. 우리가 연습실 차리기 잘했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가지가지 연습실 실장 아나운서 박지연 부실장 개그맨 황영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